자, 이제 민법 대장정의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독수리처럼 민법이라는 숲 위로 쫙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 맨 앞쪽에 그 나무가 그려져 있죠? 그 나무를 하늘 위에서 한번 쫙 보자고요. 자, 세 개의 나무가 있네요. 총칙이 있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네요. 그래서 자, 그중에 우리 첫 번째 나무인 총칙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총칙 보니까 나뭇가지가 두 개예요. 하나가 법률행위, 또 하나가 법률효과. 계속 그거네요. 끝까지 안 지울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다시 법률행위의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거는 뭐죠? 그렇죠. 일반적 성립 요건이죠. 당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자기가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다발이가 할 수도 있겠죠. 그 시다발이를 뭐라고 그래? 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꼭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부착한 약관이다, 어떤 조건이다. 그래서 부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뭇가지 법률행위의 첫 번째 격까지 당사자는 이미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격까지는 이 목적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목적 파트 꼭 한 문제 나오는 파트죠. 자, 목적 가시기 전에 우리 총론 파트에 법률행위, 법률효과, 법률관계 그 표가 있었습니다. 거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그 당사자 밑에 중간에 목적, 같은 말로 내용. 자, 요게 있어야지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성립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목적, 내용이 뭐여야 된다?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확실하게 뭔가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정돼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죠. 그렇죠?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법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법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지. 그렇죠? 법적인 상식이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으로 과연 타당하냐? 그래서 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확가적사 이렇게 한번 암기하실까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확가적사. 오케이, 왜 이렇게 좀 많네요? 자, 요게 불필요는 지워버리시고요. 한자로 그 아니 불자로 씁시다. 아, 요게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데 실현 불가능해.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아. 불법이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당연히 그 법률효과는 뭐예요? 그렇죠. 그 법률효과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뭐예요?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실하게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법률관계에서 절대적이다. 확정적으로 무효인데 뭐예요? 절대적 무효다. 즉 제3자에게도 그 파급 효과가, 무효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 즉 제3자가 선의여도, 선의의 제3도 무효니까 자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절대적이에요. 절대적보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효 확정적에서 그 법률효과 그 표에서 말이죠. 거기 보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말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말이 있네요. 원시적이라는 것은 원시인이 아니라 애초부터, 즉 법률행위 당시부터, 그죠? 처음부터 불능이야. 처음부터 물건이 없어. 이런 경우는 그 절대적 무효죠. 밑에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있었어. 근데 나중에 그러면 좀 그러니까 후발적. 나중에 불능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인데 목조주택이야. 홀라당 타버렸어. 처음에는 있었는데 후발적 불능. 요거는 뭐다? 법률행위 당시에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효죠, 일단은. 그런데 뭐예요?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야. 부담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해가지고 또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맨 뒤에 채권, 세 번째 나무 이 채권법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35조, 537조에서 거기 뒤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총칙을 배우고 있지만은 그 총칙은 뭐예요? 물권, 채권하고 다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번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2번
목적 한번 가보시죠. 목적. 자, 그래서 목적 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그 표가 나와 있고 밑에 또 그림이 또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절대적 의미 표 밑에 보면 절대적 의미냐 뭐냐, 절대적 무효겠죠.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를 하나 써놓습니다. 절대적 무효 해놓고 파란 펜으로 밑줄 그으시고요. 자, 검정펜 선의 제3자라도 권리 취득할 수 없다. 검정펜. 그렇구나.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 선의 제3자로 권리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의 제3자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사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를 보여야지. 선의 필요 없어. 우리 사이가 더 중요해. 그렇죠. 그 다음에 추인하고 또 연계시켜서 여기 추인 확정적 무효죠. 추인해도 뭐예요? 역시 무효다 이거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추인에다 파란 펜 밑줄 그으시고요. 검정 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목적에 관련돼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밑에죠. 그래서 빨간 펜을 밑줄 그으시고요. 목적의 효력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률행위에 즉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률행위에 법률과 법률관계로 탁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림이 제일 쉽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목적은 이제 앞에 그 나무 옆에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무 옆에 그려진 맨 앞에요. 그 총칙의 목적. 그래서 목적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일 경우에, 즉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항상 문제가 있는 것만 다르요. 문제가 없는 거는 여기다 쓸 필요가 없지. 그걸 판사님이 왜 판결을 합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법원에 올 일도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컨닝할 일도 없겠네. 그러니까 굳이 써놓을 필요도 없겠네. 그렇죠.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판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직업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오니까. 자, 그래서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 효력 요건이 결여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무효다. 근데 확정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법률 관계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그 목적 편에 가셔서 그러면 이걸 몇 조에서 기술을 하고 있느냐? 자, 쭉 가시면은 103조를 한번 펴보실까요?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이 문제가 있다. 그 중에 뭐예요? 우리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갖추려면 법률행위 목적 내용이 어떻게 된다? 화가적사.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마지막 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그런 법률행위죠. 그걸 갖다가 103조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항상 뭘 통해서 이해한다? 기본이 조문입니다. 그렇죠? 조문. 그 다음에 판례. 그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가 형광펜 밑줄 쫙 가시고요. 자, 날개박스 보시니까 출제자 의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와 비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좀 문제가 없는 법률행위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머리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 그래서 비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과연 구별을 낼 수 있겠는가, 그 집안을 잘 구별하겠는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뭐 법률행위 이런 표현 잘 안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이렇게 안 나와요. 반사회 질서의 뭐 매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이렇게 나와도 반사회 질서의 매매? 그러면 매매면은 채권 파트인가? 채권 파트의 첫 번째 남거지가 매매 교환이네. 그럼 그쪽 동네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 법률행위지. 반사회 질서 어디서 나왔지? 맞아. 첫 번째 나무 총칙에서 나왔었지. 그 목적이 그죠? 그게 효력 요건이 결여된 경우였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칙 그 부분을 묻는 문제야. 이렇게 딱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느 쪽을 물어보는지 방향 감각이 없으면 길을 헤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이게 딱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대체
세 개의 나무 중에 그리고 몇 번째 나무까지 그리고 몇 번째 격까지인지 정확하게 그 목표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딱 지도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자, 103조 보시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률 행위는 가로는 사실 종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써놓은 겁니다. 는 무효로 한다. 아, 그렇구나. 보니까 좀 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요 말이죠. 선생님, 법률 관계는 없는데요. 법률 관계는 없잖아요. 선생님 써놨네. 절대적 해가지고. 절대기니까 언놈한테 다 해당되니까 굳이 써놓을 필요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 가보면 꼭 써놨어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핵심 보니까 두 번째 보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효과에서 이행 전에는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자, 이행 후에는 뭐예요? 쌍방 모두 그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쪽도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그걸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 그걸 두드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못 박아놨다 이거예요. 자, 근거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의 그 법문의 근거입니다. 그죠? 법문이 뭐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법. 반사회 질서가 불법이죠. 그죠? 불법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동을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103조, 그죠? 103조의 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단서, 그러나 이쪽은 이제 우리 104조하고 또 연계됩니다. 자, 밑에 이제 판례가 중요합니다. 자, 빨간 펜 준비하시고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비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검정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대표적인 뭐냐?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자, 검정펜. 적극 가담 이중매매. 적극 가담 이중매매보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우리 판례상의 구체적인 예다는 거.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단순히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밑줄 봅시다. 단순히 안다. 즉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중매매의 경우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아니다. 유효한 법률행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동그라미 2번에 첩계약이 있죠. 그죠? 첩계약. 첩계약에다가 깜짝이야. 이건 그죠?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첩계약에다가 깜짝 보시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첩의 생계 유지비를 지급하는 약정. 그리고 그 양육비, 첩의 자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양육비를 지급하는 약정. 그거는 뭐다? 그건 또 유효네. 자, 검정펜. 첩의 생계 유지비, 양육비 지급 약정. 야, 내가 이게 법 마누라는 말이에요. 와이프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뭘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래도 시원찮을판에 말이야. 이게 어떻게 유효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이게 우리가 머리로 접근해 보면요. 첩도 사람인가요? 그렇죠. 사람이죠. 첩의 자식도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만약에 이 사람 이거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요? 나는 옳은다! 그건 이제 이게 그 와이프 입장이죠. 그죠?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죠? 인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정상적이에요. 그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그런 법률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비반사회 질서에서 네 번째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그 다음 줄에 쭉쭉 보시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검정펜 밑줄 보시죠. 위헌적 공권력 행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렇죠? 이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제 옛날에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507에 참 어두운 시절에. 그때 그 회장님이 그냥 그 권총 차고 누가 와서 야, 받쳐! 그러니까 이 강박에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회사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궁제 뭐 이렇게 그룹이 있었어요. 그 아픈 그런 상당히 아픈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반사회주의서 법률행위다. 무효다.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권총으로 해서 뺏어가지고 그걸 또 딴 놈한테 선의의 제3자한테 팔아 홀라당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적 무효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니까 자기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강박에 여는 사표시다. 그쵸? 그래서 저쪽 뒤쪽으로 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응? 뒤쪽에 이제 우리 사기 강박에 여는 사표시다. 그 유효거든요. 선의 제3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은 그 비자금 은닉 임치계약 거기에다 검정펜 넣으시죠. 비자금 은닉행위 하나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치계약, 계약 법률행위. 그 유효냐? 유효하다는 거예요. 비자금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임치하는 게야.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문제되고 그랬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8번째 강제 집행, 경매 때려 맞는 거죠. 세금 안 내가지고 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 설정해. 이것도 유효한 겁니다. 반사회주의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허위의 근저당 설정에다가 검정펜 매출합시다. 설정행위 법률행위, 그죠? 그 다음 9번째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죠? 계약서를 2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회피에다 검정펜,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에 검정펜, 그죠? 젊으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분들은 이제 도저히 왜 계약서를 2개 쓰지? 그렇죠? 이게 이해가 돼. 그러면 저처럼 이제 좀 노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면은. 젊은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계약서를 한 장 쓰지? 굳이 2개로 썼지? 이중으로? 그쵸. 나중에 살다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 검정펜 매출하시고, 이것도 유효하다. 10번째, 투기 목적의 입주권 매매. 이것도 유효하다. 그죠? 투기로 어떤 처벌은 할지언정, 그 계약 자체는 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으로 이해를 하면은, 접근하면은 다 반사회주의서 법률행위처럼 보이는데, 머리로,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일견, 그쵸, 유효한 법률행위. 사회적, 사회주의서 위반한 법률행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접근합시다. 감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 이중매매예요. 그죠? 밑에 이제 이중매매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에다 검정펜. 그게 뭐예요? 반사회주의서의 법률행위다. 이중매매. 매매가 뭘로 보여야 돼요? 법률행위로 보여야죠. 이쪽 총칙 파트의 문제, 저쪽 뒤에 계약, 채권법 파트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먼저 원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원래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그렇죠? 땅이야. 그래서 이 토지를 갖다 1억에 팔았는데 병이 내가 2억 주겠대요. 그럼 갑이 뭐예요? 갑의 오죠, 가슴. 그래서 갑인가 봐. 어떤 고민을 합니까? 에이, 그냥 아직 등기를 안 넘겼으니까. 응? 에이! 2억에 그냥 응? 병한테 팔아버려. 이렇게? 근데 파는데 병이 자꾸 꼬드긴 거야. 적극 가담했다 이거야.
병원에 이제 어떤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지하철이 뚫린다든지 이렇게. 응? 그래서 이렇게 병원한테 다시 계약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매매를 했는데 갑이 또 다시 병한테 매매를 한 거. 이중으로 이쪽 저쪽 팔아치는 거죠. 그걸 갖다 그래서 이중 매매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보니까 우리 판례는 뭐예요? 적극 가담했다는 병이, 그죠? 갑의 배임행위에 배임행위, 배신하다, 임무를 배신해. 원래 자기 임무가 뭐예요? 돈 받아 챙겼으면 을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배신하고 병한테 넘기는 거. 그죠?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병이. 그렇다면은 이 매수인이죠? 두 번째 매수한 사람이죠?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우리 판사님은 이거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다. 그죠? 103조의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다. 그래서 그 법률효과는 확정적으로 절대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너 권리 취득 못해. 그 토지 소유권 취득 못해. 이게 판사님 판결이죠. 그런데 이제 병이 뭐예요? 내가 그걸 알지. 얼마든지 선의의 제3자인 정한테 그냥 화당 넘겨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올 거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대적이다. 그 무효가 뭐예요? 정까지, 선의의 제3자인 정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죠. 절대적이라는 이 의미를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정은 뭐예요? 그 정 있죠, 정. 정 가지고 이제 병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병 깨려고. 그래서 병정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갑은 이제 가까운 거죠. 여전히 계속 그렇죠. 다 뱉어내야 되는 그게 갑이야, 그죠? 그죠? 다 그 한자 그런 의의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갑병정 사이를 봤고, 이제 갑을은 어떻게, 이제 을은 자기 그러면 권리를 어떻게 찾아 먹을 것이냐. 계약 해지할 수도 있겠죠. 야, 안 사고 만다, 야. 참나. 일단 자기하고 온 계약은 유효죠. 계약 깨고 싶어. 더러워서 내가 안 산다. 응? 그래서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을하고 병. 제1매수인하고 제2매수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제1매수인은 뭐예요? 세 번째, 매도인을 대의에 의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잖아요. 그거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대의에서, 대신해서. 왜? 자기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에서 대신해서 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정하고 을하고 정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법률 관계가. 자, 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그렇죠? 법률 관계.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 그리고 제3자 사이의 법률 관계. 그걸 할 수 있는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뒤바꿔서 내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핵심은 뭐예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효과는 절대적 무효다. 무효만 알면 안 돼요. 절대적. 누구에게나 무효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인 정마저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권리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 표시 보면은 손해배상액은 갑의 그 매도인의 이행 불능이 될 당시, 즉 병 앞으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죠. 완료된 때의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법률 행위의 목적, 그죠? 목적이 문제가 있는 경우,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즉 반사의 질서적인 그런 경우에 법률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밑에 보시면은 목적이 아니라 그 동기 있죠. 그 의사표시 앞에 그것도 동기 있었잖아요. 그죠?
동기가 불법인 경우는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동기가. 자, 동기가 불법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뭘 봤어요? 목적. 목적이 불법인 경우죠. 목적이 반사의 질서인 경우. 그런 경우에 법률효과는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동기 저 앞쪽이 거죠. 요게 이제 불법이면 어떻게 되냐? 자, 보니까 표시설 다수는 뭐예요? 자, 검정펜이죠. 표시된 때 하나의 무효. 표시된 때 하나의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검정펜 표시 안 되면 유효. 그죠?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이거만 알면 되겠죠? 판례니까. 자, 그래서 표시된 이 동기 있죠. 그죠? 이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 경우, 그런 경우는 말이죠. 동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마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가 뭐예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 하면 안 되겠죠? 표시된 동기예요. 우리 판례 입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칼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칼을 동기가 뭐예요? 누구 죽이려고. 그 말을 합니까 보통? 안 하지. 그거 유효죠. 칼 매번 물어볼 수 있나요? 당신 이거 부엌에 쓸 거예요? 아니면 누구 죽이려고?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응? 예, 일반적으로 유효라 이거예요, 유효다. 근데 뭐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피투성이지, 사람 죽일 거야! 하면서 했는데, 그죠? 무효다, 무효다. 동기가 불법인 경우도 표시가 되면은 무효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조. 자, 형광펜미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우리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예시로 봅니다. 자, 출제자 의도는 앞페이지 날개박스에 되어 있어요. 보니까 비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례상 구체적인 예를 알고 있는가. 즉,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불공정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 정상적인 법률행위인 거. 문제가 없는 법률행위인 거.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앞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처럼. 자, 봅시다. 일단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그런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핵심 보시면은 이행 전에는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이후 요게 이제 앞에 반사의 질서 법률이 좀 다른 거예요. 피해자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의 단서죠. 그러나 그렇죠? 요게 이제 103조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가 폭리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이 요건, 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돼서 그 법률 효과가 절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판례 한번 보실까요? 거기다가 빨간 펜 밑줄을 써.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두 번째 동그라미 대리인에다 파란 펜 밑줄을 하시고요. 대리인에 의한 매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자, 검정펜 궁박 본인 경솔무공험 대리인을 표준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표준서 이거는 이제 뒤에 116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궁박 무경험이 돼 있죠. 이것도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자, 검정펜 1번에서는 무상행위. 공짜인데 무슨 불공정인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무상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의가 없는 폭리행위. 악의가 없는 폭리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죠? 추정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추정이 있고 우리가 또 간주가 있겠죠? 추정은 뭐예요? 그러겠거니 하는 것이고 간주, 본다, 의제는 뭐예요? 그렇게 한다, 확실히 그렇다 이거죠. 좀 센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그 경매에다가 검정펜 합시다.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입니다. 지금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 법률 규정에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05조 이제 임의 규정이 되어 있죠.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그래서 그런 규정, 이걸 갖다 우리가 임의 규정, 임의법규 이럽니다. 그것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때 그걸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임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 의한다. 계약 자유 원칙이죠 뭐. 그래서 밑에 보면 강행법규, 임의법규 나와 있죠. 자, 거기다 빨간펜 밑줄을 하시고요. 강행법규에서 효력법규에다가 검정펜 무효, 단속법규는 유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앞에 총론의 그 법률행위 분류 있죠?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었어요. 총론에 보시면은 법률행위 분류 바로 앞에 보시면 법규 규정에 의해서 강행법규, 임의법규 나와 있죠?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6조 뭐 사실인 관습 이렇게 해서 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의 첫 번째 나무, 총칙의 첫 번째 나무까지인 법률행위의 그래서 두 번째 격까지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